여수시가 새해 달라지는 시책 81건을 발표했습니다. 여수형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과 농어촌 학생 자기주도 학습비 등 지원책이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지역인 고흥군의 인구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인구 증가 잠재력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이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남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지역민 1명당 10만 원씩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LG 헬로비전 호남방송과 전라남도 체육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민과 체육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중계와 홍보 등 다양한 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마다 차별화된 지원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새해에 달라지는 여수의 지원 시책은 무려 81개에 달합니다. 여수형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부터 농어촌 학생 자기주도 학습비까지 더 풍성해진 지원책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여수형 지원 정책입니다. 일자리 경제 분야 6건, 관광문화 교육 분야 11건, 복지보건 여성 분야 23건, 농림수산 13건 등 전체 81건입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 분야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입니다. 오는 3월부터 여수 지역의 모든 식당과 카페는 공공 배달 앱을 활용하면 수수료를 최대 2% 수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으로도 배달 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한 영업장소로 인해 노동 환경 여건이 열악한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조성됩니다. 학동의 한 상가를 빌려서 이동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 교육 분야입니다. 여순 사건을 조명하는 관광상품이 운영됩니다. 농어촌 지역 중학생에게는 1인당 5만 원씩 자기주도 학습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섬지역 고등학생에게는 조식비가 지원되며 365일 24시간 시간 제약 없는 드라이브스루 도서 반납이 이뤄집니다. 복지보건 여성 분야입니다. 참전 유공자 미망인에게 한 달에 5만 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공공 야간 약국 6곳이 운영됩니다. 올해 결혼하는 청년 부부는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우체국 쇼핑몰 안에 여수 브랜드관을 운영합니다. 또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바우처 택시를 전남 최초로 도입하기도 합니다. 올해 시정은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국제화 기반 조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해양 관광 문화 인프라 구축과 살고 싶은 정주 환경 조성, 맞춤형 복지 시책, 그리고 시민 역량 결집으로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속에 각 분야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 여수시. 올 한 해 더 풍성한 지원책이 시민에게 전달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행정안전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최고령 지역으로 알려진 고흥군의 인구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귀농 등 전입 전출이나 지역의 출산 분위기 등이 반영된 통계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인 고흥군.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최고령 도시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흥의 인구 변화에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흥군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증가 잠재력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 재생산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지역 재생산 잠재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역 재생산 잠재력 지수는 2자녀 이상 출생률 대비 출산 가능 인구의 비율로 쉽게 말해 지역에서 여성들이 자녀를 몇 명까지 낳는지를 보는 척도인데 지수값이 1 이상이면 재생산이 된다는 뜻이고 1 미만이면 인구가 감소하는 걸 의미합니다. 고흥군은 해당 지수가 2.43이 나왔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고흥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그 둘째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는 그 고흥의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도 좀 도움을 주었지만은 고흥에서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지만 고흥에서는 아이 1명을 낳은 뒤 1명 더 낳아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낮다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관련해 주로 활용됐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일본에서 처음 쓰였고 귀농 등으로 인한 전입 등 최근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젊은 층의 정착입니다. 귀농 인구가 늘고 2자녀 이상 출생률도 높다지만 취업이나 진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젊은 층의 비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아이들이 낳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감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원되는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 동향이 반영된 통계에서 인구 증가 가능성을 확인한 고흥군.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촘촘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남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첫 사례인데요. 비용도 전액 군비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 읍사무소 대회의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해남군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 기본소득, 즉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이제 사람 다 힘들고 경기도 다 힘들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지자체 해남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시행해서 주니까 그래도 일반 저희 이제 국민들은 엄청 그래도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너무 기분이 좋죠. 해남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긴급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전액 군비로 마련된 긴급 재난 기본소득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앞서 해남군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고 지난 5일 해남군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긴급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해남군은 접수 현장이 혼잡할 것을 고려해 오부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에 신청 가능하고 2와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7일부터 시작한 지급은 오는 20일까지 2주일 동안 진행되며 전액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긴급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해남군의 발걸음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LG 헬로비전 호남방송이 전라남도 체육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LG 헬로비전 호남방송은 체육인 공지사항과 전달사항, 생활체육 중계와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전라남도 체육회와 함께 사업 발굴과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MOU를 통해서 우리 전남 체육인들의 활동 모습이라든지 우리 체육인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 도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25도까지 곤두박질하는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건강관리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 혈압이 크게 올라갑니다. 손과 팔, 다리, 얼굴 등의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심장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과 뇌혈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심근경색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영하때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돌연사 위험은 2%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위는 당뇨나 천식, 회기종과 같은 기저질환 증세를 악화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 가진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온이 중요한데요. 털모자는 꼭 쓰세요. 머리는 체온이 잘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머리와 귀를 덮는 것으로 체온을 보호할 수 있겠죠. 목은 피부가 얇아서 추울 때 열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목도리도 매는 게 좋고요. 마스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관지염이나 천식 악화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장갑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걸 신으면 낙상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복도 꼭 입으세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이중창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한파에 적절한 보온으로 건강 지켜야겠습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무안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8일 오전 무안군의 한 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농가는 지난 2일 무안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검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장의 방역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AI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 시민 10명 중 8명은 시정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정 만족도가 83.3%, 정주 만족도는 88.1%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이 4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가장 힘써야 할 분야로는 여성 친화, 청년 일자리, 아동 보육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공룡의 섬으로 유명한 여수 사도와 낭도를 연결하는 인도교 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용역 기간은 6개월로 업체가 선정되면 오는 8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도와 낭도를 연결하는 인도교 개설은 공사 구간이 늘어나더라도 최대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용역을 추진하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조건인 만큼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은 백지화될 수도 있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신고소 53곳을 폐쇄했습니다. 완도 해경은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완도 파출소 13곳, 마량 파출소 14곳, 땅끝 파출소 9곳 등 대행 신고소 53곳을 지정 폐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쇄된 대행 신고소는 어성 출입항 신고 관리 규칙 7조의 기준에 따라 등록 어선이 없거나 출입항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인 경우 등입니다. 여수시가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들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분양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동물 입양을 원하는 시민에게 동물 등록 서약서를 작성한 뒤 무료 분양하며 최대 10만 원 상당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양비는 중성화 수술비와 질병 진단비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